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오늘장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양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꽤 많이 반복을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해준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빠졌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61선과 121선이 점점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한 상태다. 이거 좀 특별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세 유지가 됐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는 기관 매수가 가장 영향이 있었고요. 수급상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가 좋았습니다. 물론 화학도 좋았고 기타 그 업종도 뭐 좋은 것들도 있었죠. 근데 운송 장비가 워낙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테마주들이 반등을 시도했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이 동반 하락했어요. 사실 성격이 좀 다른 업종이거든요. 전기전자 업종은 좀 주도주 개념이고 일단은 뭐랄까요, 좀 성장주 그런 패턴의 업종인데 전기가스는 절대 가치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은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전기전자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으면은 뭐 매출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장주 개념의 업종이고요. 전기가스는 사실 변화가 없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가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뭐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박도 없고 쪼박도 없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업종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이 하락했다. 이건 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장이 좋으면 전기전자는 올라가고 전기가스가 내려가고 반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이 내려갈 때는 전기가스가 좋고 오히려 전기전자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늘 아주 이색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대형주 하락에도 중소형주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참 특이하죠. 보통 대형주가 왜 대형주입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대형주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편하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파란색이 61선입니다. 빨간색이 121선이에요. 크로스가 임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옆으로 지수가 횡보만 하더라도 61선이 120선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저한테 뭐라고 배우셨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차트를 참고하고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는 차트를 참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이제 임박한 차트가 맞아요. 그런데 1, 2월이 저는 비정상으로 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61선이 120선을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도 구간입니다. 대충 120선 이상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이 간단합니다. 원리가 2월 25일이 고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었다. 예를 들어 이쯤에 그러니까 한 이쯤 정도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대략 한 이쯤. 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크로스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상승추세 전환이 임박한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잊을만 하면 얘기했던 지수 기억나세요? 수정지수.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장이 끝나요. 그러면 수정지수로 적용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표면지수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이런 날이 있고요. 반대로 오늘은 표면지수가 이건데 오히려 5나 10 정도 더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정지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추세 전에 임명한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물론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락 원인에서 이제 운송장비 말씀드렸었잖아요. 운송장비 잠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사실 지수가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감한 거죠. 운송장비가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테마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 시대인데 이거는 제가 관심 용어 코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코스닥이 이거 넘어가겠고요. 전기전자입니다. 보세요. 자, 이게 전기전자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작년 10월 하순 우리가 깨졌죠. 그다음 1월 초순 2019년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1월에 이제 최고점 찍고 나서 이제 흘러내리다가 급락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전기전자 어떻습니까? 전기가스업종 어떻습니까? 놀랍죠. 작년 코스피가 2000 깨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2000 깨지기 전에 미리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2000이 다시 무너졌잖아요. 그때 위치가 여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말했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죠. 네, 지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업종이 바로 전기가스 업종이에요. 맞죠? 자, 이번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말에 2000선 처음 깨지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또 2000선 처음 깨졌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왜 엉터리하고 자꾸 얘기하냐면, 똑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1월 초에 고점 찍고, 조정 좀 받다가 여름에 빠지고 했다가,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보다 훨씬 약했다는 거죠. 왜? 작년 10월 말에,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여기였어요. 10월 말에. 그러면 지수를 연동한다 그러면 여기가 맞거든요. 1월에도 대충 이 정도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여기잖아요.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약한 거는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전기전자는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 확률이 높은 업종이고요. 아닙니다. 전기가스 업종 죄송합니다. 전기전자는 상승할 때 오히려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두 개가 다 하락했다. 이거는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100이니까 대형주겠죠? 어때요? 분명히 마이너스죠? 뭐 큰 마이너스는 아닌데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반면에 이번에 주경주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보겠습니다. 어때요? 플러스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종합 볼게요. 코스닥 종합을 보면, 0.64% 상승했습니다. 0.64%. 그런데, 코스닥, 대형주를 보면 0.02% 하락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미들, 중형주죠? 0.96%, 1%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소형주, 스몰이니까 이거는 1.01%.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하고 플러스 1% 내외로 이제 상승했고 어쨌든 대형주가 약했어요. 근데도 전체적으로는 0.64% 상승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은
종목선암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중소형주만 갖고도 지수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지수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중소형주가 아무리 강해도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코너에서 거시작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 전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방향성 탐색 구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내일까지는. 그래서 내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쉽게 말하면 뭐냐,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밀릴지,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찌글찌글하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오전에는. 그런데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수 이상으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반대로 특정한 지수 아래로 끝났다. 그러면 더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하지 않겠다고. 예측을 했다 또 실패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 종가 기준을 각자 판단해 주기 바라겠고요. 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거시작 시장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또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거시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경제와 안보예요. 경제와 안보. 정상적인 상황일 때, 안보가 별로 문제 없을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안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해서 안보는 뭐 아니면 도의 문제거든요. 네. 아무 일이 안 생기거나 생기면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게 안보고요. 경제는 정도의 문제죠. 정도. 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삼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누굴 의식한 걸까요? 지금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데가 어딜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안보 문제는 일단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 경제 문제에서는 최근에 IMF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추경을 해라.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현재 여기서 내수는 이미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수출마저 다운됐을 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 북한 문제가 안 되면 안보상의 위기가 있고요. 잘 되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국내도 지금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있고요. 지금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동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하고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가 80년대 후반까지 선진국 직전까지 갔다는 걸 아세요?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영국하고 등졌어요. 자, 영국하고 등지면 어떤 나라하고도 등지죠? 미국, 프랑스 다 등진 거예요. 결국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봐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 때 현재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주냐 이게 중요한데 외교 안보적 측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 외교적 측면인데 그래서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든 밀리든 결국은 하락한다. 단기 시황은 제가 예측을 안 해드려도 거시적 시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장기 상방 배팅을 하지 말아달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